사이버 공격이 분초를 다투듯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보안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퓨처프루프라는 테마로 아이색 2024가 이곳 삼성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2일차인 오늘은 정보보호와 또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CISO 역량 강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식별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보안 체계의 가장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 그것이 일제 저희 보안 전략의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식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식별이 되어야지만 위협에 대한 것들, 자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식별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보안 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고 좀 적절한 보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식별이라는 주제를 좀 선정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전략은 통합과 자동화입니다. 근데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엔 기존의 보안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현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경영진과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긴밀하게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가장 큰 좀 허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 기반으로 자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저희 내부 보안팀의 힘으로는 사실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전체 조직원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협업팀들이 같이 나설 수 있게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지만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5단계에 대한 게 이게 약간 맞는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단계 중에 어떤 한 단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단계는 지속적으로 순환되어야 되는 단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별한 수준 선에서 일단 그 뒤에 보호 대책이라든지 탐지, 그리고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식별하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식별과 다시 또 추가적인 그 이후의 프로세스들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사실 하기보다는 우리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고민하고 적절하게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조금은 이제 다른 생각인데,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게 제일 리스크가 높다 작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의 평가에 대한 좀 요소들은 사실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 발생에 따라 이제 들어가는 피해 규모나 복구 비용까지도 리스크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회사, 기업, 기관에 맞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 대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별이 또 다시 한번 또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일단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CISO 분들, 그리고 보안 책임자분들, 담당자분들은 사실 어둠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정말 빛이 나지 않거나 그 기관의 비즈니스를 실제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서포터로서 사실 그들이 풀스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진짜 맘 놓고 등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관의 핵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균형감 있는 어떤 방안들, 고민들, 그리고 단순히 보안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회사 전체의 어떤 뭐 사업, 비즈니스, 인원, 사람,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의 조직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사실 포괄적인 뭐라 그러죠? 슈퍼바이저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빛이 날 수 있는, 진짜로 나아가선 정말 빛이 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대에 새로운 보안 위협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ISO들이 하셔야 될 일과 책임, 역할 전부 막대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현재 CISO님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CISO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기존의 보안 규정, 전략, 관습 이런 것들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ISO님들의 역량 강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전문성입니다.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기술의 성숙도,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팔로우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대단히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AI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내외적으로 발표되는 새로운 정책, 제도, 법률, 여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끝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소속한 기관,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급변하는 요즘 CISO님들의 역할이나 책임은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ISO님들이 소속한 기업이나 기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실 것으로는 믿습니다만, 변화의 시대에 CISO님들 앞에는 새로운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CISO님 개개인에게 좋은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CISO 의무 지정이 되면서 점점 그 역할과 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CISO 역량 강화 워크숍도 1000명 규모로 확대됐는데요. 그만큼 CISO의 역할과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업무 중심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활약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였습니다.